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일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프로답게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미 통달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의 지향점이자 많은 프로분들의 조언과 철학 중 제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만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답게 일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진리를 통해 전략을 만들고, 이를 위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하며, 체계를 만들면서 평가 가능한 기준을 세워가며 정확히 무엇에 집중해야 유효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내고, 그것에 모든 리소스를 투입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있어야 하며, 남 탓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해내서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먼저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이 무엇인지, 또 전략의 핵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기획 중인 컨텐츠가 있어서 다음에 따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은 프로답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유해볼까 합니다. 우선 깊은 리서치나 스터디를 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나온 전략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전략은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진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런 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의 의견이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남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위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본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을 보면 MZ 세대들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자세히 서비스나 제품이 이러한 특성에 맞는다는 것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는 전형적인 남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며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들 위에서 한 생각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자사의 비즈니스를 연구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문제와 해결책을 다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소비자 그룹의 특성과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이 잘 맞는다는 것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커녕 제품성이나 시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란 어떤 문제라도 본질을 파악, 이해한 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유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그 문제 유형이 지속적으로 바뀌기에 기존에 알고 있던 방정식을 이용해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정식을 고안하고 대입해보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정식을 고안하고 구조적 사고를 통해 문제에 대한 가설적 접근을 하지 못한다면 매일 쏟아지는 문제들에 갇혀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이 4가지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보여만 드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제 경험과 관점을 더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돌리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결국 복잡한 문제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은 프로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행입니다. 실행력이라는 것은 단지 열심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력이란 정확히 무엇에 집중하여 유효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내고 그것에 모든 리소스를 투입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마구잡이로 자기 감에 의존하여 닥치는 대로 일을 밤새도록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만들면서 평가 가능한 기준을 세워가며 최적의 결과를 만들 방법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체계화를 위한 노력과 명확한 목표가 없는 에너지 투입은 성과 없는 탈진을 가져올 뿐입니다. 전형적으로 아마추어가 많이 하는 실수이죠. 프로다운 실행을 하기 위해선 투입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지만 틀리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들이 없는 아마추어는 항상 아이디어만 많고 실제로 그 많은 아이디어를 다 시도하느라 언제나 바쁩니다. 하지만 프로는 설렁설렁 노는 것 같고 느린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프로가 여러분에게 바쁘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만나는 것이 안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마무리입니다.
저는 프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프로라고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사실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2세트가 아니라 3세트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즈니스를 테니스에 비유한 것인데요. 테니스는 보통 총 5세트 경기를 해서 그중 3세트를 이겨야 합니다. 때문에 처음 2세트를 내주고 나머지 3세트를 모두 가져가서 역전승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1 프랑스 오픈 결승전에서 조코비치에게 역전패를 당한 치치파스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개가 아니라 3개의 세트를 이겨야 한다. 2세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사실 이래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고 중간중간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하더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손해만 보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일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최소한의 행동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메일로 업무 요청을 했는데 업무 진행이 안 돼서 알아보니 메일 수신인이 해당 메일을 보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이때 아마추어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 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담당자를 탓하지만 프로는 이메일과 더불어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상기시키고 리마인드 시켜서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챙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프로는 일을 반드시 마무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한 가지 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커머스 기업 또는 택배 기사분들의 의무는 택배를 잘 배송하고 고객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쿠팡의 경우 새벽 배송을 하면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사진을 찍어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배송이나 이웃들의 착각 등으로 인해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쿠팡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 또는 당일 재배송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일반 택배사였다면 아마 이 문제로 실랑이를 할 테고 실랑이 끝에도 결국 물건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마무리는 결국 고객이 물건을 제대로 받는 것까지입니다. 제대로 배송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저는 프로들이 가지고 있는 2가지 마인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인드입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인디언 기우제의 성공률은 100%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기 때문이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2번째는 남 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바꾸길 바라는 건 수동적 대처지만 내가 직접 바꾸는 건 책임질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뭔가 바꿀 의지가 있다면 직접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에게 부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건 너무 나이브한 대처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주민님의 책 The Answer에 나오는 명언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넌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정신줄을 놓지 않는 상태에서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